자,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내 차에 탄 옆에 사람에게 동승자 감액을 하겠다는 등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또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동승자 감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동승자 감액은 언제 적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하나여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다. 그런데 보험사는 나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다른 가해자 타인이 있음에도 내 차에 탔다는 것만으로 동승자인 것만으로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승자 감액을 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. 근데 다수의 판례는 타인이 내 차를 충돌하고 내 차에 옆에 동승자에게 동승자 감액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배척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동승자 감액을 적용한다. 어떤 경우냐?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봇대를 나 혼자서 들이받은 경우겠죠. 이럴 경우에 그 동승자는 실질적으로 그 탑승에 대해서 이익을 같이 운행의 이익을 공유했다라고 보는 거, 운행의 이익을 공유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그 동승자의 감액을 하는데,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돈에 이제 그 동승자 감액만큼 프로테이지를 빼고 지급한다는 거예요. 두 번째로는 서로 이제 가해자가 있고 또 나도 과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제 동승자가 옆에 탄 경우에도 내 보험사에서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그 동승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보면 되고, 그 자동차 보험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복잡한 부분들은 실제로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의에서 설명하기에는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이며, 치료비는 또 가해자 쪽에서 일부의 가실만 있어도 전체 치료비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, 또 동승자 감액이 들어가면 동승자 감액이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, 내 잘못으로 내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내 옆에 탄 친구에 대해서, 동료에 대해서, 또는 친구에 대해서 동승자 감액은 하게 된다. 이것은 배척할 수 없는 일이고, 지급해야 되는, 동승자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동승자 감액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의 그 기준의 프로테이지가 맹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. 자,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은 100% 옆에 탄 사람이 감액됩니다. 다시 말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. 보험금을. 어떤 경우에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일 경우에는, 다시 이야기하면 운전자가 타지 마라. 동승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탔다. 이러면 보험사에 보험금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, 동승자한테.
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성.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타면 40%를 감액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타면 안 돼요. 사고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. 동성자의 요청 동성. 즉 말해서 운전자는 나 탈래라고 하고 타면 30%를 감액해요. 자, 상호 원혼, 합의 동성. 나 탈게, 너 타. 이랬을 때는 몇 프로 깐다? 20% 감액한다라는 거예요. 자, 운전자의 권유. 대부분 이것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보험사는 항시 동성자의 요청. 그럼 벌써 30%가 상계되잖아요. 일상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자, 보험회사는 당연히 동성자의 요청 동성이라는 것을 사고가 나면 딱 사고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딱 하게끔 하고 녹음하거나 서명하게 하거나 했어. 사고 조사를 할 때 했어. 이것을 입증을 시켜버립니다. 사고 딱 일어나자마자.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말을 이유에 하면 보험 사기로 이제 잡고 위협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인정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받아야 될 돈의 30%를 바로 까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운전자의 권유 동성이면 10%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동성자가 요청을 해서 동성했는지, 운전자의 권유로 동성했는지, 실질적으로 그 타는 사람들의 묵시적 승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운전자의 권유 동성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보험사가 인정을 하게끔 하고 감액을 10%만 하게 하는 거예요. 또는 운전자의 강요 동성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. 거의 그 주장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운전자의 동성은 운전자가 강요해가지고 탄다. 강요한다고 탈 수 있는 동성자는 없으니까 뭐 강제로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뭐 납치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액 비율을 0%이긴 하나 이건 주장하지 않고 운전자의 권유 동성으로 하면 10% 정도 상계할 수 있다. 이런 부분 가지고도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. 왜냐하면 손해가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. 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사는 동성 감액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타결된 경위에 대해서 사고 초기에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서 묵시적 승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도적인 질문에 넘어가면 결국은 상당한 금액의 감액 30%씩 뭐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사고 난 이후에 보험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탔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진 후에 답을 할 것을 조언드립니다. 오늘은 동성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